당신의 19살 이후의 삶에 대해 맞춰볼게요. 대학에 들어가고 공부, 일을 반복하다 30대 중반에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죠. 그런데 만약 시간을 돌려 19살로 돌아가 대학을 그만두고 기업가치 10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 대가가 무엇이라도 지불하시겠어요? 그 대가가 자기 자신을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속여야 하는 것이라도 말이죠. 오늘은 드라마 드롭아웃의 실제 주인공이자 여자 스티브 잡스라고 불렸던 엘리자베스 홈즈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 모두를 속일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결말이 어땠는지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2003년 엘리자베스 홈즈는 스탠퍼드 화학과를 중퇴하고 부모님을 설득해 학자금으로 메디컬 스타트업을 창업합니다. 2014년에는 다량의 혈액이 필요한 혈액 테스트를 단 몇 방울의 혈액만으로 250여 가지의 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하는 에디슨 진단 키트를 발표합니다. 병원에서도 며칠씩 걸리는 혈액 검사를 이제 집에서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는 이 비전으로 10년간 우리 돈으로 1조 6천억 원 이상을 투자받습니다. 2015년 포브스는 테라노스를 10조 원 가치의 기업으로 평가하고 홈즈의 테라노스 주식 보유량을 기준으로 해서 그녀의 자산을 5조 원으로 평가하죠. 그녀가 기술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이렇게 어마무시한 금액을 투자받고 회사를 키운 데에는 그녀의 집안 배경이 크게 작용합니다. 홈즈의 아버지는 회계 부정으로 엄청나게 망한 에너지 기업 엔론의 부사장이었고 엄마는 의회에서 일을 했다고 하죠. 홈즈는 한때 잘나가던 집안의 역사를 자랑스러워하며 너도 그런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라는 주입식 교육을 받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업을 만들고 억만장자가 되기를 꿈꿨다고 해요. 그런 홈즈가 18살에 스탠포드의 중국어 프로그램에 참가해 베이징에 가서 홈즈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20살이나 연상이었던 파키스탄 출신의 써니 발완이라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어요. 당시 18살의 홈즈는 닷컴붐에 자신이 창업한 회사를 팔고 백만장자가 된 써니를 보면서 지금껏 자기가 무엇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죠. 당시 홈즈는 미성년자였고 써니는 유부남이었지만 그 둘은 홈즈가 스탠포드 대학에 간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멘토에서 연인의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홈즈는 뛰어난 중국어 실력 덕분에 스탠포드 입학 후 싱가포르 게놈 연구소에서 여름 인턴십을 시작하게 돼요. 그때 사스가 아시아를 강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경험이 곧 첫 번째 의학 진단 키트의 발명으로 이어집니다. 인턴십에서 돌아온 홈즈는 5일간 2시간만 자면서 특허 출원에 열을 올렸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혈액 테스트와 투약이 동시에 가능한 패치를 발명하게 되죠. 이론적으로 이 패치를 붙인 환자는 실시간 혈액 테스트를 통해 적절한 약물을 자동으로 투여받게 돼요. 이 발명 특허와 함께 한 방울의 혈액만으로 혈액 테스트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필리스 가드너를 포함한 스탠포드 메디컬 교수들에게 피치를 하는데 모든 의대 교수들이 전부 그녀의 아이디어가 불가능하다고 말하죠. 그러다가 결국 공과대학 학장이었던 채닝 로버슨에게서 지지를 받는 데 성공합니다. 2004년에 스탠퍼드를 중퇴하고 테라노스를 설립하는데 채닝 로버슨은 이 테라노스의 첫 이사회 멤버가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벤처 자본을 내는 수많은 기업가들을 소개시켜줍니다. 이후에 홈즈는 5만 투자자들을 다 만나면서 2004년 12월까지 600만 달러를 모금하는 데 성공하지만 이때에도 의학 전문 투자업체들은 전부 빼고 만났다고 해요. 너무 당연한 게 홈즈는 대학에서 고작 몇 학기 수업을 들은 게 다였기 때문에 대체 그 키트가 전문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기술적 질문을 받으면 거기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실리콘밸리의 IT 투자자들에게 홈즈가 스탠포드 중퇴생이라는 점은 오히려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로 다가왔어요. 마크 저커버그,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모두 대학을 중퇴했지만 코딩엔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 바로 굉장히 치명적인 함정이 있어요. IT 분야는 대학에 오기 전부터 혼자서 기술을 마스터할 수 있지만 의학이나 화학과 같은 분야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수십 년의 추가적인 연구와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의학 진단기기 회사의 창업주와 경영인이 생명공학 비전공자인 경우도 없는 건 아니에요. 이 경우 본인이 연구개발 단계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홈즈는 그 이후에 테라노스의 모든 특허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 공동 개발자로 이름을 넣었습니다. 전문 지식은 1도 없으면서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사람과 돈을 모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대체 어떻게 그녀가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많은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부터 속여야 된다고 하죠.
엘리자베스 홈즈는 바늘공포증이 있었던 터라 정맥을 통해 수밀리리터의 혈액을 채취하는 혈액 테스트를 부정하고 단 몇 방울의 혈액만으로도 혈액 테스트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 수 있다고 강력하게 믿었어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매우 높은 미국에서는 혈액 테스트에 수백 달러의 비용이 소요됐는데 테라노스는 이 비용을 단 50불 만에 해결할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게다가 몇 방울만 넣은 혈액 카트리지를 리더기에 읽기만 하면 그 결과를 바로 인터넷을 통해 실험실에 쏴준다는 거예요. 원래는 며칠이 걸려야 그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걸 가정에서도 쓸 수 있을 정도의 작은 PC 사이즈로 만듭니다. 테라노스의 모든 투자는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받은 것이었는데 문제는 이 기술이 모두 사기라는 거죠. 혈액 검사를 통해 다양한 진단을 하려면 당연히 다양한 방법의 테스트가 사용되죠. 혈액에 빛을 비추어 본다거나 화학작용을 일으켜봐야 하는데 이 쪼매난 기계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게다가 기계가 작기 때문에 발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혈액이 응고한다거나 하는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왕왕 일어나게 돼요. 결국 환자들의 혈액 몇 방울을 받아서 거기에 식염수를 타는 미친 짓을 합니다. 샘플이 부족해? 물 타! 뭐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당연히 실험 결과는 부정확하죠. 홈즈는 의료기기 전문이 아닌 전자기기 엔지니어들을 불러 모아서 주 7일 24시간을 갈아놓고 새로운 버전의 리더기 에디슨을 발표하면서 의료계의 아이팟이라고 홍보합니다. 홈즈는 자신의 기술이 아이팟에 비견된다고 믿은 거죠. 또 하나 홈즈의 거짓말이 유효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자신만의 독단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홈즈는 에디슨 개발을 위해서 개발팀을 갈아 넣었지만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는 65%에 불과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기계가 투자자들 앞 그리고 제약회사들 앞에 시연회만 하면 100%의 확률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스위스에서 노바티스 제약사 시연회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나고 홈즈가 귀국을 해서 축배를 들고 있는데 옆에 있는 엔지니어들을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싸하더래요. 그래서 CFO가 엔지니어 하나를 붙잡고 캐보니까 사실은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데 홈즈가 제대로 정상 작동할 때 화면을 녹화해놨다가 재생하도록 시켰다는 거예요. CFO는 테라노스의 기술이 굉장히 믿을만하고 상용화 단계라고 생각해서 매출 전망치를 뽑고 투자자를 모았던 건데 이 기술이 다 사기라는 걸 알고 바로 엘리자베스 홈즈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자베스 홈즈는 처음에는 그 정도는 앞으로 고쳐나갈 수 있는 굉장히 마이너한 이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CFO가 지속적으로 따져대니까 갑자기 안면을 싹 갈아엎고 차갑게 말합니다. 당신은 팀플레이어가 못 되는 것 같아. 우리는 비전을 서로 공유하지 않으니 당신과 함께 일을 할 수 없어. 사무실에서 떠나라 라고 말을 하죠. 그 길로 CFO가 잘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0년간 테라노스에서는 CFO를 뽑지 않습니다. 결국 엘리자베스 홈즈 혼자서 매출 전망치든 모든 숫자들을 다 주무르게 되죠. 여러분들 혹시 스타트업에 투자하실 때 그 회사에 CFO가 있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세요. CFO가 있다고 해서 회사가 잘 되는 건 아니지만 망하는 회사의 99%는 CFO가 없습니다. 또한 홈즈는 자신의 거짓말을 그럴듯해 보이도록 몸집 부풀리기를 시도합니다. 당시 테라노스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던 주요 로직은 메이저 제약사의 니즈가 굉장히 높은 혈액 테스트 시장 규모가 68억 달러에 달하니까 그 중에 아주 조금의 포션만으로도 엄청난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제약회사를 하나라도 잡았어야 했다는 거죠. 결국 기계가 온전히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는 걸 알면서도 화이자와 함께 말기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말기암 환자들은 수시로 혈액검사를 통해 약을 증량할 것인지 감량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했는데 이 테스트를 통해서 70%의 결과가 모두 거짓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결국 화이자는 테라노스와 계약을 하지 않지만 테라노스는 그 이후에도 수많은 홍보 문구에서 화이자의 로고를 박아 넣습니다. 그럼으로써 해서 마치 유명한 제약사도 테라노스의 기술을 신뢰하고 있다는 효과를 보여주죠. 또 테라노스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에디슨에 대해 발표한 2장의 보고서를 들어 존스 홉킨스 대학도 테라노스의 기술을 신뢰한다고 홍보를 하지만 사실 이 보고서에는 단지 이런 기계를 본 적이 있다 정도의 언급만 있고 어떤 기술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해요. 또 직접적으로 질문을 받았을 때에도 홈즈는 에디슨에 대해 적용한 기술이 굉장히 극비의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대답할 수 없다는 방식으로 일관하죠. 테라노스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기술적인 설명을 듣지 않겠다고 하는 조건에 동의를 해야만 투자를 할 수 있었다고 해요. 팩트는 에디슨의 진단 결과를 테스트할 수 있는 어떠한 실험 결과나 논문이 발표되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홈즈와 테라노스에 대한 화려한 미디어 보도와 전 국무장관 등으로 구성된 엄청난 이사회진만 보고 투자를 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홈즈는 자신의 거짓말을 완성하기 위해서 셀프 브랜딩을 합니다. 2014년 포브스는 홈즈를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자수성가형 여성 부자로 소개합니다. 이 시기에 홈즈는 여자 스티브 잡스로 불리며 실리콘밸리의 기수이자 기업가들의 아이돌로 떠올라요. 거의 전 국민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온갖 잡지 커버에는 다 나오는데, 이때 미디어에서 홈즈에 열광한 데에는 철저한 셀프 브랜딩이 크게 작용합니다. 홈즈는 스티브 잡스가 입었던 브랜드에서 똑같은 검정색 터틀넥을 착용하고 매우 낮은 음성을 가짜로 꾸며내서 공식 석상에서 본인의 말에 신뢰도를 더했다고 해요. 홈즈가 창업할 당시에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인재들이 홀린 듯이 홈즈의 비전에 공감을 하고 감동을 하면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거의 최면을 당하는 수준이었다고 하죠. 홈즈의 스티브 잡스에 대한 집착적인 사랑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애플에서 스티브 잡스와 함께 일했던 직원들을 실제로 고용하고 애플이 고용했던 마케팅 회사와 계약을 해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매주 수요일마다 마케팅 미팅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본인도 매주 수요일에 마케팅 미팅을 잡습니다. 홈즈가 고용했던 스티브 잡스의 과거 동료 중에는 에비 터베이니안도 있었어요. 에비는 테라노스의 이사회진 중 한 명이었는데 엔지니어로부터 테라노스에서 실험 결과가 굉장히 이상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이 사실을 돈 루카스라고 하는 이사회 멤버에게 알리지만 이미 이사회는 엘리자베스 홈즈의 말빨에 모두 넘어간 터라 전혀 이 사람의 말을 믿지 않고 홈즈의 편을 들어줍니다. 결국 에비 터베이니안은 이사회에서 축출되죠. 그리고 이 시기에 다른 애플 출신 인사들도 모두 다 도망을 나가게 되죠.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통해서 누구도 홈즈의 말에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홈즈에 열광하는 예스맨 사이에 둘러싸이게 되는 거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의학 박사 리처드 퓨즈는 사실 홈즈 가문과 굉장히 오랜 친분이 있는 사이였는데 홈즈가 메디칼 스타트업을 창업하자 배가 아파요. 너무 배가 아파. 그리고는 과거에 의료회사를 팔아서 백만장자가 된 자신의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굉장히 괘씸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골탕이나 먹여보자 하는 심정으로 홈즈의 아이디어인 혈액검사를 의사에게 전송하는 기기에 특허를 먼저 날치기로 추론을 해요. 특허 도용 소송에 휘말리고 제약사와의 계약은 물 건너가니까 테라노스의 이사진도 결국 홈즈에게 경영상 책임을 물어서 CEO를 교체하고자 하죠. 이때 홈즈가 백만장자 남자친구 써니 발와니 카드를 씁니다. 테라노스에 드디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할 투자자를 찾았는데 이 사람은 내가 CEO여야만 이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곧 CEO가 되어서 나와 함께 경영을 해나갈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라고 선언을 하게 되죠. 써니는 의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은 단 1도 없었지만 순전히 홈즈의 남자친구라는 이유만으로 CEO 자리에 앉아요. 자, 정상적인 회사라면 CEO, CFO, 그리고 CEO가 서로의 권한을 견제하면서 제대로 굴러가게 되지만 아까 전에 홈즈가 CEO로서 CFO를 바로 자르면서 그 자리는 공석이 되었죠. 그리고 자기 남동생은 전략 담당 임원으로 뽑아서 인사 권한까지 주죠. 아주 망하는 회사의 전형이죠. 홈즈의 남친 써니는 회사 내에 수많은 CCTV와 보안시설을 활용해서 직원들을 감시하고 열받으면 그대로 직원들을 해고했다고 해요. 여전히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고 몰래 타사 기계를 개조해서 만든 기계로 실험 결과를 조작합니다. 이렇게 테라노스는 안으로는 골망하지만 외형적으로는 2010년 말까지 9,200만 달러의 벤처 자금을 끌어모으면서 승승장구합니다. 2011년 7월 홈즈는 전 국무장관이었던 조지 부시를 만나서 2시간 설득한 끝에 그를 이사회 멤버로 포섭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3년 동안 테라노스는 거의 전쟁에 나가도 무섭지 않을 정도의 올스타 이사진을 보유하게 됩니다.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맡게 되는 제임스 매티스를 포함한 빵빵한 이사진을 활용해서 그 누구도 테라노스의 기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2013년 9월에는 미국 약국 시장 점유율 2위에 해당하는 월그린 체인과 손을 잡고 매장 내에 혈액 샘플을 채취할 수 있는 센터인 웰니스 센터를 오픈합니다. 월그린과 식료품 전문점 세이프웨이는 테라노스의 지속적인 거절로 실험실은 구경도 못해봤지만 투자 계약까지 맺고 테라노스에 모두 하나로 1,392억 원에 해당하는 투자금을 대출해 주었다고 하죠. 이제 월그린이 오픈 날짜를 종영하기 시작하니까 홈즈가 월그린과 세이프웨이에는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면서 론칭 날짜를 엄청나게 미뤘다고 해요. 원래 월그린 론칭이 2013년 2월이었다고 하는데 그걸 9월까지 미룹니다. 하다하다 일본 지진 때문에 미뤄야 된다고 한 적도 있죠. 한편으로는
개발팀을 또 쥐어짜는데 이때 사냥개 역할을 남친인 써니가 맡아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기술을 사람들을 갈아넣는다고 해서 개발될 리가 없죠. 결국 월그린의 웰니스 센터는 테라노스 서비스가 기술이 미완성된 상태에서 오픈을 하게 되고 비밀리에 다른 회사의 기계에 혈액의 물탄 샘플을 다시 넣고 돌리면서 그걸 받아서 지점에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월그린과 세이프웨이는 이런 모든 테스트들이 테라노스의 에디슨을 통해서 나온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요. 이 와중에 써니는 공석인 CFO를 대신해서 회사의 예상 매출치를 10배 이상을 불려서 발표합니다. 2014년 말에는 고졸 홈즈의 이름으로 18개의 미국 특허와 66개의 외국 특허가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오바마 정부의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도 홈즈가 급조한 가짜 실험실을 투어한 뒤에 홈즈를 칭찬하기에 바빴다고 하죠. 테라노스의 붕괴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의 질투의 화신 리처드 퓨즈를 빼놓을 수가 없죠. 2013년 이제 사이퍼 남친 써니와 홈즈의 체제는 더욱 단단해졌지만 아직 퓨즈와의 소송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허 도용 소송 중에 퓨즈는 이 모든 테라노스의 특허들 중에서 특이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합니다. 테라노스의 창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테라노스의 모든 특허에 이언 기븐스라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소송에서 퓨즈는 기븐스를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재판이 되기 딱 이틀 전에 67세의 나이로 테라노스에서 잘리면 오갈 데가 없다는 사실에 엄청나게 갈등을 하던 이언 기븐스는 그만 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하게 되죠. 일주일 뒤에 이언 기븐스는 병원에서 사망합니다. 이제 홈즈가 특허를 출원하는데 기술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줄 기븐스가 없자 퓨즈는 그만 소송에 합의를 하죠. 이 합의로 자존심에 심각한 스크래치를 입은 퓨즈가 의학 박사들을 모으고 월스트리트저널의 탐사 전문 기자 존 캐리로에게 테라노스가 사기라고 조사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기사를 내는 게 가장 어려웠던 이유는 테라노스가 직원들에게 서명을 받았던 NDA, 즉 비밀유지 조항 때문이었어요. 이 서류들 때문에 소송의 두려움으로 당초 인터뷰를 약속했던 많은 직원들이 발을 뺐다고 해요. 게다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는 의심 가는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설 탐정까지 고용하면서 위협을 하죠. 특히 에리카 청과 타일러 슐츠가 그 위협의 대상이 돼요. 비록 이 둘은 테라노스 실험실의 말단 직원이었지만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데이터 조작과 타 회사 기기를 몰래 사용하는 것을 반드시 누군가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타일러 슐츠의 할아버지인 이사회 멤버 조지 슐츠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만 조지 슐츠는 자기 손자보다도 엘리자베스 홈즈를 훨씬 더 신뢰했던 터라 이 둘은 싸움만 하고 끝나요. 결국 타일러 슐츠는 자기의 실명을 들어서 월스트리트저널에 인터뷰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냅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테라노스 광고에 언급된 250여 가지의 질병 중 실제로 에디슨이 진단할 수 있는 것은 16가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표합니다. 존 캐리루 기자에 따르면 나머지 200여 개의 질병을 진단하는 데에는 주로 지멘스의 혈액 분석기를 대량으로 구매해서 무단 개조한 뒤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죠. 그런데 이 기사가 터지고 나서 엘리자베스 홈즈는 CNBC 뉴스와 다시 한번 뻔뻔하게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This is what happens when you work to change things and first they think you're crazy, then they fight you, and then all of a sudden you change the world. 이러한 월스트리트저널의 폭로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 대한 에디슨 혈액 테스트가 계속해서 진행되지만 사건은 의외의 방법으로 해결됩니다. 홈즈가 에리카 청과 타일러 슐츠의 고발을 그저 불만에 가득 찬 말단 직원의 고발로 치부해버리니까 에리카 청이 미국 메디케어 서비스 센터인 CMS에 테라노스 실험실을 정식으로 고발합니다. 결국 CMS는 2016년 테라노스 실험실에 즉각적인 폐쇄 명령을 내리고 지난 2년여간 진행한 모든 연구에 대해서 무효 처분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발표 직후에 홈즈는 발빠르게 남친 써니를 손절하죠. 자신은 실험실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몰랐으며 이러한 것들은 다 COO인 써니 발와니의 탓이라고 돌리는 거예요. (2018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홈즈에 대해서 대량 사기 혐의를 적용합니다. 홈즈는 벌금 $500만 함께 본인 소유의 모든 테라노스 주식을 토해내고 그리고 테라노스의 이사회 의결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합니다. 10년간 공기업 임원이나 이사가 되는 것도 금지시켰고요. 2018년 6월에 검찰이 홈즈와 그의 남친 써니 발와니에 대해서 11가지의 사기 혐의를 기소하게 되고 이 중 4가지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받아요. 홈즈는 사건 이후에도 실리콘밸리 부촌에서 고급지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코로나로 재판이 늦어지는 사이에 빌리 에반스라는
연하의 호텔 상속자를 꼬셔서 호다다 약혼을 하고 임신까지 해요. 출산한다고 또 재판을 늦추고요. 그러다가 드디어 올해 11월 18일에 판결이 나서 징역 11년 3개월을 선고받고 공식적인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홈즈는 아직도 자신이 사기를 친 게 아니라 그저 개발 과정에서 딜레이가 있었을 뿐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녀가 추종하던 스티브 잡스도 아이폰을 처음 출시했을 때는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건 아니었다고 하죠. 우리가 투자하는 회사가 어떤 산업군에 속하는지를 알고 그 회사의 경영진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핸드폰은 꺼져도 사람을 죽이지 않지만 잘못된 혈액 검사는 충분히 사람을 죽일 수 있죠. 미국 언론은 엘리자베스 홈즈의 개인적인 사기 이슈로 이 문제를 해석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은 국내외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아직도 자기의 기술을 뻥튀기 해서 투자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함께 투자원가 되지 않고 투자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공부하실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Baby's hella bad. After her, there ain't no coming back. Wanna take a run at that? I think she's feeling me. Turn it